그리고 중요한 얘기 제가 짚어야 될 게 바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또 이제 대진신문 이후에 나왔던 입장, 이걸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측이 어제 김건희 특검에 의견서를 냈어요. 범행 동기가 없고 증거는 명태균 주장뿐이다, 이런 주장.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오세훈 시장 측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현희 최고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이건 우리 정구성 네. 변호사님이 명태균 게이트 전문 변호사시니까요. 맞아요. 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말씀을 오세훈 해주시면 좋을 시장의 것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범행 동기가 없다고 하는데 범행 동기 없다. 당선이 될 목적이라는 동기가 충분히 있고요. 증거는 명태균 주장뿐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참고인들이나 증인들의 주장이 있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증거가 됩니다.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말을 하면서 법률 지식 있는 변호사 출신이자 4선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김영선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죠. 예, 4선 이상의 의원을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도 똑같이 비슷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대납을 계획하고 나아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3자가 아니죠. 사실상 측근입니다. 예, 상생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스폰서로 많이 알려진 김한정 제3자가 아니다, 측근이다. 예, 사실상 그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로 볼 수도 없고요. 생면부지 사람에게 자백하는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생면부지가 아니라 거래관계를 튼 다음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자백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 거래 파트너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신빙성이 있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서울시장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랬지, 당시 그 선거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정치계에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실은 김영선을 되게 성공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었거든요. 김영선 지금 전 의원도 정치에서 조금 밀려났다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명태균이 성공 사례로 많이 팔았고, 오세훈 시장 역시 그거를 굉장히 눈여겨봤을 거예요. 아, 나같이 잠깐 정치계를 떠났던 사람들을 복귀시켜주는 일타 강사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오세훈 시장은 피의자로서 증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소가 되시면 아마 열람 등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정근승 변호사가 이제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는 그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뭐 총선에서도 떨어지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그것을 해야 이제 계속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유력한 강자가 있었죠. 그래서 뭐 나경원 그때 당시 후보를 이기고 싶은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필요하다는 그런 오세훈 측에 그런 이제 진술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으로서는 김영선 그 의원과 친한 명태균을 소개를 받고, 또 김영선과 오세훈 사이에 그런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명태균을 통해서 그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매우 절박하고 정말 그때 당시는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싶었을 그런 동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한정 씨의 경우에는 당연히 최측근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 역할도 했고, 또 김한정이 수없이 오세훈의 어떤 전언이라고 명태균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증거도 이번에 좀 드러났죠. 오세훈의 집 앞에 김한정이 그 명태균과 통화한 전후에 그쪽에서 김한정이 그 근처에 왔다, 뭐 이런 증거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김한정과 오세훈 그리고 명태균과 이런 관계, 그리고 그 동기, 이런 것을 명확히 드러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창원지검에서 이것을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애꿎은 공익 제보자만 기소해서 이렇게 사실상 피해자와 피의자를 반대로 둔갑시킨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데요. 중앙지검에 와서 이 사안을 계속 수사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 점만 찍으면 된다 할 정도로 오세훈 시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정구성 변호사님이
하셨습니다. 자주 하고 네. 다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특검에 가 있는데 특검은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 마무리의 절차적인 이제 상황에서 오세훈과 명태균의 이런 대질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기소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특검이 이 부분에 재질의 중대성을 인정을 해서 뭐 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요. 거의 이제 다 왔다라는 건데 뭐 정국승 변호사 계속 얘기를 했듯이 이제 뭐 기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이 조사 막바지에 이제 끝내는 가운데 대지신문했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예. 실제로 담당 검사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강혜경 씨가 들었던 거를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점만 찍으면 된다라는 말을 이미 올 3월, 예. 4월경에 이미 했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예. 그렇죠. 예. 그렇기 이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특검인 특검 출범부터 시작해서 다른 수사 때문에 약간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 있다가 네. 특검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변을 듣는 차원에서 대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기소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이건 뭐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면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 최근에 이제 종묘 이 초고층 고층 개발 논란 이게 정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측의 입장 이게 좀 황당한 입장을 지금 내놨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싶기도 해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공문 띄워주세요. 자, 이겁니다. 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종묘 관련 이코머스 검토 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서 전문 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최고위원님? 네, 지금 종묘의 네. 앞에 세운 상가 일대를 재개발을 하면서 141m에 상당하는 그런 네.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종묘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다 예. 이런 지적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최근에 이 종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유산 1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그런 재개발을 하려면 유네스코 문화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더니 서울시에서 못하겠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유네스코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그게 영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사실상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이제 공문을 한 건데요. 터무니 너무 어이가 없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공문이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 실제로 뭐 영문 해석을 못해서 대응을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유네스코의 그 유산 영향 평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기 변명을 위해서 하는 새빨간 거짓말 공문. 네. 두 번째는 정말 서울시가 무능력하고 영어 해석조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서울시다. 이것을 이제 자인하는 네. 무능력 인정.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저는 전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도 그 영문 유네스코 영문 공문을 봤는데요. 네. 그냥 이거는 뭐 고등학교 실력이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문이고요. 네. 저걸 서울시라는 그런 거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에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서 그걸 네. 못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유네스코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예. 그런 서울시의 그런 뭐 꼼수에 불과하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라틴어 정도였다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직구너머에게 마련할 수 없다입니다. 마련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거는 마련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급하게 영어 연문이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마련할 수 당장은. 없었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마련할 수 없다입니다.
저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부분이라 저 부분은 이 공문 자체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사실은 만약에 이게 직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가능해 보일 그래요. 정도로 공문이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일단 공문이라면 공식 문서잖아요. 예. 그러면 공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문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허위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예. 거죠. 거짓말을 공문서에 담으면은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담긴 내용도 사실상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직무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범죄에 해당할 소지도 매우 높고요.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서 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비웃음의 듭니다. 영역이 아니라 약간 사법 차원의 그렇네요. 또 시장님께서 하나의 리스크를 더 안게 되셨네요. 이 부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미국 극우 인사 모스탄 교수 서울시 인권포럼 강연자 초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영어로 직접 또 이메일 보내서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잘하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참 이 문제 좀 저희가 웃으면서 지적을 했지만은 이 종묘 여기에 고층 개발 계속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낙후된 곳을 놔둘 수가 있냐 이런 맥락의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는 그러니까 이걸 놔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세계인들이 와서 보는데 노후된 세운상가 이 건물 이걸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논리.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노후된 상가나 뭐 이런 그 지금 도심에 낙후된 네. 그런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대에 맞는 그런 재개발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네. 민주당에서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뭔가 이럴 때 네. 우리 사실상의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묘, 네. 사직 뭐 이런 사직.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종묘, 사직. 그 종묘의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을 하면서 네. 병립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수직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평적인 아름다움도 얼마든지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종묘의 아름다움, 그 문화적인 가치와 함께 할 수 있는 개발 이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 개발 이 자신들의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익에 부합하는 이런 개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수직적인 높은 고층 빌딩만을 세우는 것이 그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종묘 일대를 살리면서 세운 상가라는 이 어떻게 보면 여기도 우리나라의 개발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그런 특징을 살려서 오늘날 현대에 걸맞는 예를 들면 거기에 뭐 AI 뭐 이런 중심지를 만든다든지 세운 상가가 여기가 젠선왕이 여기에 옛날에 네. 젠선왕이 이제 소시적에 그 지금처럼 뭐 세계적인 이런 거부 대열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그래픽 카드 이런 것을 한국에 그 PC방 이런 데 가서 PC방. 팔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그 세운상가에 들러가지고 막 그리고 마케팅하고 거기 컴퓨터 그런 많이 또 역사적인 팔았으니까. 어떻게 맞아요. 보면 현대에 비춰진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살린 AI 중심지로 이렇게 새롭게 조성하는 네. 그래서 개발과 역사적 가치와 그 일대에 있는 이런 상인과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화로운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고층 개발이 그게 답이냐? 그러니까 개발대 반개발 프레임으로 요새온 시장을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네. 조화로운 개발 발전을 하자는 거다.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자는 거다. 이 말씀 정리해보고 전현희의 서울 한 바퀴 종묘를 살려라. 이번 주 토요일에 주말에 오후 4시에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배우 이원종 씨, 이기영 씨, 이관훈 씨 이렇게 배우들과 함께 또 전현희 최고위원이 가네요. 출동을 네. 하네요. 세 분이 우리 민주당의 문화예술 특위의
이현정 씨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장이시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묘와 관련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좀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문화예술 특위 차원에서 그리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네. 종묘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그 개발과 이렇게 조화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일 현장 아, 라이브 바로 방송을 내일이네요. 통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TV가 또 생중계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모자란데 그래도 마무리 좀 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요.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 먼저 정구승 변호사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열심히 하고 더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일찍 오도록하겠습니다. 예, 변호사계 아이돌 정구승 변호사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전일 최고위원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예. 오전 11시 20분 이제 곧 소통관에서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의 구속영장 기각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3대 특검 대형 특위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재와 황교안의 구속영장 기각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당의 공식적 입장을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TV에서도 생중계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정구승 변호사 함께해봤습니다.